중학교 3학년 1학기 물리 부분 이어서 계속 수업할게요.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저번 시간, 이번 시간, 다음 시간까지 계속 어떤 내용에 대해서 수업을 한다라고 했냐면은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할 때 힘을 전혀 받지 않고 운동을 할 수도 있고 힘을 받으면서 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 맞죠?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힘을 받지 않을 때는 물체가 어떤 운동을 한다라고 했냐면은 등속 운동을 한다라고 했어.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고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았을 때 이 물체는 처음 그 속력을 계속 유지한 채 운동을 하는 등속 운동을 한다라고 했고, 그럼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 힘을 받으면서 물체가 운동을 하게 된다면 어떤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인가를 배울 거야. 자, 이거 오늘은 자유낙하 운동인데 제목이 자유낙하 운동을 하기 전에 물체가 힘을 받으면서 운동을 할 거지. 물체가 힘을 받을 때는 어떤 원리로 운동을 하는지를 대충 알고 자유낙하 운동을 하면 훨씬 쉽게 받아들여져. 물리는 원리만 알면은 그 밑에는 자동적으로 따라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일단 자유낙하 운동을 하기 전에 물체가 힘을 받게 된다면은 어떤 운동을 하는지를 잠시 언급을 하고 이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면은 얘가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어. 자, 그러면 해볼게. 이제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할 텐데 힘을 받으면서 운동을 할 거야. 자, 이 물체가 있어. 물체가 이쪽 방향으로 운동을 할 거야. 힘을 받을 거야. 근데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수도 있어. 힘이 작용을 하되, 물체의 힘이 작용을 하되, 물체의 힘이 일정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발 지점부터 도착할 때까지 만약에 10만큼의 힘을 줬어. 그러면 출발부터 도착할 때까지 일정하게 10만큼의 힘만 주면서 운동을 할 수가 있지. 자, 그러면 힘을 받으면서 운동을 하는 거잖아. 일정하게 힘을 받으면서 운동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점점 힘의 크기가 점점 증가하면서 힘을 받으면서 운동을 할 수도 있어. 처음에 10으로 시작을 했지만 10, 20, 30, 40 이렇게 점점 힘을 증가시키면서도 운동을 할 수도 있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힘을 점점 증가할 수도 있지만 힘이 점점 감소하면서도 힘을 받을 수도 있어. 자, 처음에 10으로 힘을 시작을 했다면은 도착할 때까지 10, 9, 8, 7, 6 이런 식으로 힘이 점점 감소하면서 힘을 계속 받으면서 운동을 할 수도 있어. 힘이 감소는 하지만 계속 힘을 받으면서 운동을 하는 거지, 결국엔. 그러니까 물체가 힘을 받으면서 운동을 하는데 이 중에서 일정하게도 작용할 수도 있고 점점 증가하면서도 힘을 받을 수도 있고 점점 감소하면서도 힘을 받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이거 세 개 중에 가장 간단한 옵션은 누굴까? 당연히 일정하게 작용을 했을 때 가장 결과도 간단하게 나오겠지. 점점 증가하거나 점점 감소하는 것은 여기 뒤에 결과도 점점 다르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가장 간단한 일정하게 작용을 할 때야. 이것만 배울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알겠지? 자, 힘이 작용을 하되 어떻게 작용한다? 일정하게 작용해야 돼. 힘의 크기가 변하면 안 돼. 힘의 크기가 처음 10으로 작용을 했다. 그럼 도착할 때까지 10으로만 계속 작용해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힘이 일정하게 작용을 하는 것도 옵션이 또 나눌 수도 있어. 어떻게? 이쪽으로 지금 물체가 운동하지. 운동 방향이 이쪽이야. 자, 그러면 힘을 받는 운동인데 힘이 어떻게 받는다까지 했냐면은 힘이 일정하게 받을 거야. 그런데 이게 10만큼의 힘을 받는다라고 하자. 그런데 운동 방향으로 힘을 받을 수도 있어. 내가 이쪽으로 힘을 준다면은 운동 방향으로 힘을 주는 거지. 이렇게 일정하게 줄 수도 있어. 맞지? 자, 그러니까 옵션이 또 하나 생기는 거지. 힘이 일정하게 작용을 하되 운동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운동 방향은 이쪽인데 10만큼의 힘이 일정하게 작용을 하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자, 운동 방향은 이쪽인데 10만큼의 힘을 일정하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도 작용시킬 수가 있어. 어쨌든 얘는 힘을 받으면서 운동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도 힘이 작용을 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얘가 만약에 2m/s로 운동을 하고 있었어. 2m/s로. 근데 운동 방향이 이쪽 방향인데 2m/s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힘을 운동 방향으로 똑같이 줬어. 즉, 첫 번째 옵션에 해당되겠지. 힘이 작용을 하되, 일정하게 작용을 하되 운동 방향으로. 힘이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면 어떨까? 속력이 점점 증가하겠지. 내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이쪽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이쪽 방향으로 날 밀었어. 운동 방향 쪽으로 밀어서 힘을 줘. 그럼 속력이 점점 증가할 수 있지. 맞지? 이렇게 작용을 하면은 속력은 어떻게 될까? 속력은 점점 증가하겠지. 그럼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야. 얘는 이쪽으로 운동을 하는데 힘을 반대 방향으로 계속 주고 있어. 그럼 속력은 어떻게 되질까? 감소할 수밖에 없지. 맞지? 자, 이렇게 되면 속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번 시간에 뭘 배울 거다? 자유 낙하 운동이야. 자, 자유 낙하 운동에서 낙하라는 뜻을 알지? 낙하는 뭐야?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면 속력이 어떻게 되는? 떨어지면서 속력이 점점 증가한다라는 거는 대부분 알고 있지. 자, 그러면 속력이 점점 증가한대. 그럼 어떤 옵션을 배울 거다?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이 옵션을 배울 거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없애도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자유낙하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힘을 받는 운동, 아까 여러 가지, 힘도 여러 가지 옵션이 있었고 그 여러 가지 옵션에서도 방향을 집어넣으면 엄청나게 많은 옵션들이 생겨나지. 그 중에서 자유낙하 운동만 배울 거야. 힘을 받는 운동이야. 힘을 받는 운동 중에서도 딱 이 옵션만 배울 거야. 알겠지? 자유낙하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옵션이다? 힘을 받되 어떠한 힘? 일정한 힘이야. 알겠지? 힘의 크기가 변하면 안 돼. 힘을 받되 절대 힘의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면 안 돼. 일정하게 작용을 하되 그 힘은 어떤 방향으로?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만 일정한 힘이 작용을 했을 때만 이런 운동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자유낙하 운동의 조건을 이미 해석을 했지, 우리는. 이걸 한번 정리한 다음에 얘를 시작을 하면 훨씬 쉽게 와닿아. 자, 봐봐. 자유낙하 운동의 정의가 뭐냐면 공기의 저항이 없을 때, 선생님 공기의 저항이 없을 때라는 말은 공기의 저항력, 힘력자, 힘이 없을 때라는 말이 아닌가요? 그럼 힘을 받지 않는 운동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자, 이거는 이 옵션을 정확하게 맞춰주려고 얘를 없애는 거야. 봐봐. 자, 낙하니까 위에서 떨어지는 거지. 맞지? 자, 그럼 위에서 떨어질 때 공기의 저항은 물체의 운동을 이쪽 방향으로 운동을 하지. 운동을 하는데 공기의 저항은 그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야. 자, 그럼 방해는 어떤 방향으로 해야 돼? 위쪽 방향으로 해야 되지. 그럼 여기가 공기 저항 방향이야. 그러면 지금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이 옵션에 해당돼야 안 돼? 힘이 어떤 방향으로만 작용을 해야 돼? 운동 방향으로만. 맞지? 근데 얘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지. 맞지? 그러니까 이 힘을 없애주는 거야. 왜? 이 옵션을 맞추기 위해서. 이 옵션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만 이 운동을 할 수 있거든. 알겠지? 자, 그러니까 공기의 저항이 없을 때 공중에 정지해 있던 물체가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던 물체가 중력만을 받으면서 이게 또 옵션에 또 해당되는 거지. 공기의 저항을 무시를 해야 돼. 중력만을 받으면서 운동을 해야 돼. 중력만을 받으면서 아래로 떨어져야 돼. 자, 이게 뭐냐면 중력만을 받는다라는 게 뭐야? 중력만 받는다는 건 그 힘, 하나의 힘만 받으면서 운동을 할 거다라는 거지. 하나의 힘이 뭐다? 일정한 힘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 옵션을 넣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일정한 힘을 받아야지만 저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 공기 저항력이나 이런 걸 싸그리 없애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중력만을 받으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이지. 또 하나의 옵션이 있었지. 일정하게 작용을 하되 그 힘이 어떤 방향으로? 운동 방향으로. 자, 낙하는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이지. 중력도 아래로 작용을 하지. 그러니까 힘을 받는 운동이고 그 힘이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자유낙하 운동이다. 그러면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게 뭐다? 옵션이 뭐다? 힘이 일정하게 작용을 해야 되고 그 힘은 어떤 방향이다? 운동 방향으로. 운동 방향으로 작용을 해야 돼. 알겠지? 이 옵션을 항상 머리에 기억을 해둬야 돼. 그래야지만 이 운동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러면은 이 전체적인 자유낙하 운동이 뭔지 바로 알 수 있지. 공기 저항이 없을 때 공기 저항력을 없애야 돼. 왜? 힘이 일정하게 작용을 해야 되니까. 일정하게 작용을 해야 되니까 아래로 떨어지려면 중력이 작용을 해야 되고 일정한 힘을 받으려면 그 힘을 제외한 나머지 힘을 다 없애야 돼. 맞지? 일정한 힘이 작용할 때만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공기 저항이 없을 때 공중에 정지하고 있었던 물체가 중력만을 받으면서 일정한 힘을 받으면서 아래로 떨어져야 돼. 중력의 방향, 아랫방향으로 운동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서 떨어지는 운동이다 라고 하면은 자유낙하 운동이 뭔지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러한 옵션을 생각을 하면서 자유낙하 운동을 하면 공부를 하면 좀 더 빨리 와다. 알겠지? 자, 그러면 운동 방향은 아까 어떤 방향이다? 아래로 떨어진다. 이 아래 방향은 어떤 방향일까?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아. 그럼 운동 방향이 곧 힘의 방향이지. 그러면 여기서 받는 힘, 자유낙하 운동에서 무슨 힘을 받지? 중력만. 중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었지? 지구 중심 방향. 그러니까 중력과 마찬가지로 지구 중심 방향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유낙하 운동은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운동 방향을 질문한다. 자유낙하는 어느 쪽으로 운동을 하지? 그냥 무턱대고 아래로가 아니라 힘의 방향이랑 운동 방향이 같으니까 운동 방향을 알려면 힘의 방향을 알면 돼. 그럼 자유낙하 운동은 무슨 힘을 받으면서? 중력. 중력의 힘을 받으니까 중력의 방향이랑 운동 방향이 같으니까 지구 중심 방향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작용하는 힘. 어떤 힘만 받으면서? 중력만. 그러니까 자유낙하 운동은 힘을 받는 운동이야. 그럼 무슨 힘을 받는다고? 중력. 중력의 힘을 받으면서 운동하는 운동이다 라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유낙하 운동의 속력 변화야. 자, 속력이 당연히 변하지. 힘이 작용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 이 물체에 이쪽으로 운동을 하는데 힘이 작용을 안 해. 그럼 얘는 속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 그런데 힘을 받을 거야. 이제 중력, 힘력자라고 했어. 힘을 받을 거야. 힘을 받으면서 운동하면 얘의 속력은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가 없어. 왜냐면은 운동 방향으로 이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지. 운동 방향으로 힘을 받을 거야. 그럼 당연히 속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지. 맞지? 운동을 이쪽으로 하는데 힘을 이쪽으로 받으니까 속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맞지? 자, 그런데 속력이 증가를 할 텐데 어떻게 증가를 할까? 속력이 어떻게 변화를 할까라는 것까지 할 거야. 자, 자유낙하 하는 운동.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물체는 질량에 관계없이 속력이 증가를 하는데 얼마만큼 증가하냐면 1초당 9.8m/s씩 증가한다.
자, 자유낙하는 힘을 받는 운동이야. 힘을 어떤 방향으로 받는다? 운동 방향으로 힘을 받을 거야. 속력이 증가하겠지. 당연히 속력이 증가할 거야. 속력 변화는 증가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증가한다? 1초가 지나면 9.8m/s씩 증가한다라는 거야.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자유낙하 위에 공중에 초속 0이지. 초속 처음 속력이야. 자, 여기 정지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떨어질 거야. 자, 떨어지고 1초 뒤에 속력을 재봤어. 떨어지고 1초가 지났어. 1초가 딱 지났어. 그러면은 이때의 속력은 얼마 되진다? 1초당 속력이 얼마만큼 증가한다? 9.8. 그러면은 0이었잖아, 속력이. 속력이 0에서 1초가 지나면 9.8m/s씩 증가한다. 그럼 9.8m/s야, 이때의 속력은. 그럼 1초가 더 지났어. 한 번 더 떨어졌어. 1초 뒤에 또 재봤어. 그럼 얘가 또 1초가 또 지났어. 1초가 또 지났어. 그러면 1초당 얼마만큼씩 증가한다고? 9.8. 그러면 이 9.8이었는데 여기에 또 9.8이 증가를 한 거야. 그럼 2초가 됐지? 맞지? 여기 1초 또 지났으니까 1초 지났고 1초 지나니까 총 2초가 지난 거잖아. 그럼 2초 뒤에 이 물체의 속력은 9.8씩 증가했으니까 19.6m/s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 줄 알겠지? 그러면 3초가 지났어. 그러면 1초마다 9.8m/s씩 증가해야 되니까 9.8이 총 3번 증가했겠지. 그 다음 속력까지 더 나올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니까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물체는 속력이 증가할 거야. 왜?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속력이 증가할 건데 어떻게 증가한다? 1초당 9.8m/s씩 증가할 거야. 알겠지? 질량에 관계가 없어. 이 물체가 조그마한 구슬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큰 바위라던가 상관없어. 질량에 관계없이 무조건 1초당 9.8m/s씩 증가할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 9.8이라는 숫자는 봐봐. 질량에 관계없이 무조건 9.8m/s씩 증가하지. 자, 너희 변하지 않는 값을 뭐라 그래? 상수값이라고 하지. 여기서 물체의 질량에 관계없이 고정값이야. 무조건 자유낙하한다. 어떤 물체가 자유낙하한다.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물체는 무조건 1초당 9.8m/s씩 속력이 증가할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값이야. 무조건 그 물체가 무엇이든 자유낙하만 한다. 그러면은 1초당 9.8m/s씩 증가하겠네 라는 이 상수값, 변하지 않는 이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은 중력 가속도 상수값이라고 할 거야. 자, 상수가 뭔지는 알지? 변하지 않는 값이야. 질량에 관계없이 무조건 고정되는 값이야. 알겠지? 이 값은 고정이야. 그걸 상수라고 하는데 그 상수인데 중력에 의해서 생기는 거지. 알겠지? 당연히 증가하는 거지. 왜 증가해? 힘이 작용을 하니까 속력이 증가를 하는 거지. 중력에 의해서 속도가 변할 가짜야. 속도의 변하는 값이야. 자, 중력 가속도 상수값은 뭐라고 하냐면은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1초당 속력 변화값. 속력 변화량, 이런 거를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하는 거야. 9.8로 고정되어 있어. 알겠지? 당연히 이 값은 9.8이 되는 거지. 이 숫자 자체가 고정이야. 알겠지? 고정값, 상수값이지. 이 9.8이 중력 가속도 상수에 해당된다. 까지 하자. 자, 그럼 자유낙하 운동. 오늘부터는 힘을 받는 운동이야. 알겠지? 자, 자유낙하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옵션 뭐다? 자유낙하 운동은 힘을 받는다. 어떻게? 일정하게. 그때 작용하는 힘, 일정하게 작용하는 힘은 뭐다? 중력이야. 알겠지? 중력만을 받으면서 운동을 할 건데 어떤 방향으로? 운동하는 방향. 아래로 떨어지니까 중력의 방향으로 운동을 해야 돼. 알겠지? 이거 꼭 알아둬.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자유낙하 운동을 하면 속력이 점점 어때질 거야? 속력이 점점 증가할 거지. 그럼 자유낙하 할 때 속력이 점점 일정하게 증가하는 이유는? 이라고 질문이 한 번씩 나와. 알겠지? 자, 그럼 봐봐. 낙하할 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이유. 이 이유는 뭘까? 자, 속력이 증가를 한대. 왜 증가할까? 물체에 힘이 작용을 하니까. 맞지? 자, 힘이 작용을 하니까, 힘이 작용을 안 하면, 이 물체에 힘이 작용을 안 하면 속력은 변화 안 할 거야. 힘이 작용을 하니까 속력이 변할 거야. 근데 증가한대. 증가하려면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해야 될까? 아니면 운동 방향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해야 될까? 힘이 작용을 해야 돼. 근데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해야 증가할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러면 이미 답 나왔지. 뭐겠어? 속력이 왜 증가하겠어? 힘이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증가하는 거야. 근데 앞에 옵션이 또 달렸지? 왜 일정하게 증가하는가? 일정하게 증가하지. 어떻게 일정하게 증가해? 1초당 9.8m/s씩 일정하게 증가할 거야. 알겠지? 자, 그러니까 일정하게 증가하는 이유는 뭐야?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야. 알겠지? 자, 이거를 빼고도 알 수 있지. 왜 속력이 증가해? 속력이 증가하려면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근데 일정하게 증가한대. 왜 일정하게 증가할까? 힘이 일정하게 증가하기 때문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나왔지. 왜 일정하게 증가할까?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인데 어떤 힘? 일정한 힘.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일정한 힘이,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힘은 누구겠어? 자유낙하 할 때는 무슨 힘을 받는다? 중력. 맞지? 그러니까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일정한 힘인 중력만을 받으면서 운동하기 때문이다.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일정한 힘,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지. 알겠지? 자, 자유낙하 할 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이유. 속력이 증가했대. 왜?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한대. 맞지? 근데 일정하게 증가해야 되니까 일정한 힘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이다. 아, 일정한 힘을 받기 때문이다. 이거 그대로 알면 돼.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일정한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중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중력이 작용을 한대. 이 중력을 수치화시켜서 그 크기를 구해볼 거야. 알겠지? 자, 중력의 크기. 자, 중력의 크기를 구해볼 텐데, 당연히 크기를 구하려면 공식이 있겠지. 공식이 있어야 그 안에 대입을 해서 수치가 나올 거니까. 자, 중력의 크기 구하는 공식은 9.8 곱하기 질량이야. 이게 중력의 크기 구하는 공식이야. 알겠지? 자, 그런데 어떤 걸 구했어. 이제 뭐 대입을 해서 다 구했어. 그러면은 마지막에 단위를 붙여야 되잖아. 맞지? 저번에도 수업을 했더니 속력을 구하시오. 그러면 속력은 단위가 뭐였어? 미터/세크가 대표적인 속력의 단위라 그랬지? 그런 것처럼 뭐 속력을 구하시오. 그럼 다 구했어. 답이 3이 나왔어. 그럼 3m/s입니다. 라고 단위를 당연히 붙여줘야 돼. 어떤 수치가 나왔으면. 그냥 3이다라는 거는 이게 어떠한 물리량인지 모르잖아. 어떠한 수치인지 모르잖아. 근데 미터/s가 뒤에 있어. 그럼 미터/s는 속력이지. 속력이 3이라는 뜻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당연히 단위를 붙여줘야 돼. 자, 그러면 얘도 단위가 있어. 얘도 어떤 걸 따다닥 해서 구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떤 숫자가 나왔는데 그냥 숫자만 덩그러니 있으면 이 숫자가 어떤 걸 뜻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뜻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단위가 있어야 돼. 중력의 단위는 뭐냐면 N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뉴턴이라고 읽어. 과학자 뉴턴을 말해.
알겠지? 과학자 뉴턴의 업적을 기리고자 이 뉴턴을 쓰는 거야. 자, 근데 중력은 힘이지. 힘력자라 그랬지. 한자로. 자, 중력, 마찰력, 뭐 탄성력, 뭐 역자가 들어간 건 다 힘의 종류야. 그 힘의 종류들의 단위는 전부 다 뉴턴을 써. 알겠지? 앞으로 더 잘 기억해도. 자, 중력의 크기의 단위는 뉴턴이야. 그 다음에 9.8은 상수값이니까는 뭐 단위가 없어. 그냥 9.8이고. 그 다음에 질량.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쓸 거야. 그람으로 나와 있으면 킬로그램으로 고쳐서 계산을 해야 돼. 알겠지? 이거는 단위 반드시 확인을 하고 구해줘야 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2kg의 물체가 있어. 2kg의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 거야? 자, 중력 크기 구하는 공식 뭐라고? 9.8 곱하기 질량이다. 자, 질량을 나타내는 단위 뭐라고? 킬로그램. 킬로그램 이게 질량이지. 자, 그러면은 9.8 곱하기 질량이, 자, 단위 똑같으니까 그대로 써주면 되지. 2. 그러면은 19.6 중력 단위 뉴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2kg의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19.6이 되는 거야. 19.6 뉴턴이 되는 거지. 이렇게 계산하면 돼. 자, 그런데 중력의 크기가 뭐랑 똑같냐면 얘는 그 물체의 무게랑 똑같아. 무게의 정의가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야. 그러니까 중력과 무게는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2kg의 물체의 무게는 얘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뒤에 나중에 위치 에너지, 뭐 무슨 에너지 나올 거야. 그때 엄청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야. 이 이론이. 중력의 크기는 뭐랑 똑같다? 그 물체의 무게랑 똑같다. 꼭 알아둬.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이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자유낙하 운동하는 그래프에 대해서 할 거야. 앞서서 등속 운동도 그래프가 나왔었지. 뭐 시간 속력 그래프, 그 다음에 뭐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 했었지. 자, 그런 것처럼 이 자유낙하 운동도 그래프가 있는데 그 그래프 해석하는 거 다음 시간에